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8월 초, 수원역 인근 텐트촌에서는 생명의 줄이 끊어질 뻔한 위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민간 단체의 긴급 지원이 이어지고 있지만 근본적인 재원 부족으로 인해 지원 체계가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동정이 아닌 예산의 유무가 생사의 갈림길이 되는 이 구조적 문제를 파헤쳐야 합니다. 지금부터 예산 부족이 어떻게 생계 지원의 사각지대를 만드는지, 그리고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제도적 허점을 상세히 분석하겠습니다. 최근 수원역 1호선과 수인 분당선 인근을 찾은 시점에서 텐트촌에 거주하는 이들은 극심한 더위를 견디며 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이들은 외부와의 단절 속에서 폭염이라는 자연재해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으며,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치명적인 건강 위협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노약자나 기저질환이 있는 이들은 낮 시간대 텐트 내 온도가 급상승하는 순간 열사병 등 응급 상황에 처할 위험이 상존합니다. 많은 이 노숙인 지원이 정부 예산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수원역 텐트촌 현실은 다릅니다. 민간 단체의 긴급 구호는 중요하지만 이는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재원 부족으로 지원이 위축될 우려가 큽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2월 병원 10곳이 외국인 노숙자를 퇴짜낸 사건은 단순한 인력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지자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의료비 지원조차 끊겨 발생한 비극이죠. 유연한 재원 조달 기구란 즉각적인 현금 지원이 가능한 비상금이나 민간 기부금 연계 시스템을 말합니다. 공공 예산의 한계를 민간 자선으로 메우다 보니 지원의 지속성과 안정성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구조입니다. 예산이 부족할 때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것은 사회적 약자이지만 그 파장은 결국 전체 사회의 신뢰와 안정성을 훼손합니다. 이는 단순한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안전망이 얼마나 취약하게 설계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만약 생계 지원의 재원이 끊기는 순간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것이 사회적 약자라면 이는 결국 모든 시민이 공유하는 사회적 위험으로 귀결됩니다. 수원역 텐트촌은 이미 예산 부족으로 긴박합니다. 최근 외국인 노숙자 사망 사례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지원망이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주는 경고입니다. 병원들이 경제적 이유로 응급처치를 거부할 때 노숙자들은 결국 거리로 밀려납니다. 이는 민간단체의 긴급 지원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을 넘어 유연한 재원 조달 기구, 즉 긴급 상황에 즉각적으로 자금이 투입될 수 있는 별도의 특별 기금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 기금이 있어야만 생명과 직결된 지원을 끊기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극을 막기 위해 오늘 당장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관할구청, 사회복지과나 동주민센터의 노숙인 응급지원 연락처를 사전에 확인하고 저장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단순히 보호라는 단어만으로 복지 시스템을 이해하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예산의 유무가 생사의 갈림길이 됩니다. 사전에 연락처를 확보해두면 위급 시 즉시 개입할 수 있는 첫 단추가 됩니다. 수원역 텐트촌의 문제점은 단순히 돈이 없다는 것을 넘어 지원이 보이지 않는 예산의 빈곤 상태라는 점입니다. 최근 기온이 오를수록 생존 위기도 함께 고조되고 있는데 이는 계절적 변수에 따라 지원의 필요성이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고정되어 있어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즉, 수요는 급변하는데 공급은 경직되어 있어 가장 취약한 계층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구조적 모순이 존재합니다. 노숙인 지원이 단순 쉼터 제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현실은 다릅니다. 민간단체의 긴급 구호는 계속되지만 근본적인 예산 부족으로 지원이 위축될까봐 우려가 큽니다. 수원역 텐트촌 주민들은 식량과 의료비 등 생계 전반에 걸쳐 도움이 절실한데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거든요. 특히 2025년 12월 병원 10곳에서 퇴짜를 맞은 외국인 노숙자 사례처럼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지자체의 유연한 재원 조달 기구인 긴급복지지원금이 핵심인데 이 제도가 얼마나
쓰이는지 설명이 부족해 실제 도움이 닿기 어렵습니다. 진정한 해결은 종합적 생계 지원과 명확한 예산 확보에 있습니다. 잠깐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복지 예산이 단순한 홍보용이 아니라 노숙인들의 생명을 지키는 실질적 수단으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이 포우라는 단어만 떠올리지만 현장에서는 예산 유무가 곧 생사 갈림길입니다. 특히 수원역 텐트촌처럼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곳에 고정된 예산만으로는 유연한 대응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한파나 질병 발생 시 즉각적인 식비나 의료비를 마련할 재원 조달 체계가 부재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 부분이 해결되어야만 형식적 충족이 아닌 진정한 생계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또 다른 구체적인 행동은 지역 기반의 민간단체나 종교시설의 후원 현황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공공 예산이 부족할 때 민간 지원이 중요한 대안이지만 이 또한 불안정합니다. 따라서 신뢰할 수 있는 지역단체의 정기 후원을 통해 예산 부족 시 발생할 수 있는 지원 공백을 일정 부분 채우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부보다 체계적인 사회 안전망 강화에 기여합니다. 2026년 8월 폭염에 버티는 하루하루가 생존 경쟁이 되고 있습니다. 수원역 노숙인 텐트촌의 상황은 단순한 도시 미관을 넘어 인권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지원 예산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폭염은 치명적인 위협으로 작용하며 이는 정부가 계절별 맞춤형 지원 예산을 편성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즉, 예산 부족 문제는 단순한 재정 문제가 아닌 계절적 재해에 대응하지 못하는 행정 시스템의 취약성을 드러냅니다. 대부분은 노숙인 지원이 잘 되고 믿지만 현장 목소리는 다릅니다. 수원역 텐트촌은 민간단체의 긴급 지원에 의존하지만 근본적인 재원 부족으로 지원이 위축될 우려가 큽니다. 이는 공식 통계와 달리 실제 지원이 끊기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외국 노숙자 퇴거 문제나 유연한 재원 조달 기구 부재 등 구체적 사례가 이를 증명하죠. 예산 편성의 불충분함이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단순 지원이 아닌 지속 가능한 재원 마련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이것이 내 삶에 어떤 의미인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이 취약하다는 것은 결국 모든 시민이 공유하는 사회적 위험이 증가함을 의미합니다. 예산이 끊기는 순간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것은 사회적 약자이지만 그 파장은 결국 전체 사회의 신뢰와 안정성을 훼손합니다. 이는 우리가 모두 함께 지켜야 할 사회적 합의이자 개인의 안움이 곧 공동체의 안정임을 일깨워주는 중요한 인사이트입니다. 수원역 텐트촌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선 예산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현재 민간단체의 긴급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지속적인 재원 부족이 우려됩니다. 단순히 보호를 넘어 실질적인 생계비를 지원하는 긴급 생계비 특별기금 같은 유연한 재원 조달 방안이 시급합니다. 이는 복지 시스템의 형식적 충족을 넘어 노숙인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예산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만 진정한 사회 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습니다. 수원역 텐트촌의 현실은 더 구체적입니다. 2025년 12월 병원 10곳에서 퇴짜를 맞은 외국인 노숙자 사례처럼 단순히 민간단체의 긴급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해요. 재원이 부족해 지원이 위축되는 근본 원인을 해결하려면 유연한 재원 조달 기구가 필요합니다. 이는 일반 기부와 달리 특정 사안에 맞춰 신속하게 자금을 배분할 수 있는 전용 기금이나 펀드를 의미합니다.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이런 전문적인 재원 시스템을 마련해야 예산 부족으로 인한 지원 공백을 막고 노숙인 생계를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인한 생계 지원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통한 다각적인 지원망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얻은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관할 구청의 응급지원 연락처를 확인하고 지역 민간단체의 후원을
고려해보는 구체적인 행동을 시작해보세요. 이는 단순한 관심이 아닌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실질적인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